경북의 작은 마을, 낡은 기와집에 혼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올해로 79이었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췄지요. 하지만 요즘은 명절에도 찾아오기 싫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답니다. 그날은 아들이 갑자기 차를 몰고 내려온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호가 온다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심은 감나무에서 정성스럽게 감을 따서 장독대에 곱게 놓아두었어요. 해마다 이맘때면 이 감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후 2시쯤 검은색 SUV가 비포장 도로를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는 마당 끝에서 손을 흔들며 우리 민호가 왔다고 반가워했지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며느리의 첫마디는 차가웠어요. 공기부터가 별로라며 아이들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했죠. 손녀는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았고, 손자는 와이파이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와이파이가 뭔지도 몰랐답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정성껏 기른 감을 보여주었어요. 올해 특히 단디 열렸다고 할아버지가 직접 길렀다고 자랑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마트 감이 얼마나 좋은데 농약 검사며 당도 측정까지 한다며 아이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괜찮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집이 너무 어수선하고 먼지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시골집이 다 그런 거라며 혼자 살다 보니 그렇다고 미안해 했지요. 아이들은 에어컨이 없다고 불평하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화장실이 밖에 있다며 당황했답니다. 며느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올라오시면 이런 불편을 안 겪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오후 5시 할아버지는 혼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닭백숙을 할머니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끓이고 있었죠. 며느리가 간단히 먹어도 된다며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뭘 그러냐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다며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좋아한다고 말했답니다. 저녁 7시 가족이 상을 받고 둘러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정성껏 만든 거니까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너무 기름지다고 불평했어요.
배달 음식을 시키면 안 되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아이들이 입이 짧다며 사과했죠.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쓸쓸했답니다. 그때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라고 했지요. 며느리는 참다 못해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했어요. 할아버지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다 자신들이 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렇게 짐이 되었나 하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자는 아빠가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고, 손녀는 엄마도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낸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아이들을 나무랐지만 며느리는 사실이라며 할아버지도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민호는 이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자신들도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 게 걱정된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이 집을 정리한다는 말에 놀랐어요. 평생을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차마 버릴 수 없다고 했답니다. 민호는 버린다는 게 아니라 팔아서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도 한계라며 할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자신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만 먹자며 일어섰어요. 민호가 화낼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가겠다고 했답니다. 밤 10시 할아버지는 혼자 방에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79회를 살아왔는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어째서 이렇게 되었냐고 중얼거렸지요.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할아버지 땅값만 해도 몇 억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라며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면 어떻냐고 했어요. 사실이라면서 이 집을 팔면 민호 사업 자금도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해결된다고 말했답니다. 민호는 그래도 아버지라며 망설였지만 며느리는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냐며 결국 민호도 같은 생각 아니냐고 다그쳤어요. 한참 후에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집은 언젠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며느리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만 세워질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깨졌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것들이 자기만 죽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하면서요. 다음 날 새벽 6시 김 이장이 밭일을 마치고 지나가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벌써 일어났느냐며 어제 아들이 왔다고 들었다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왔다 갔다고 대답했어요. 이장이 뭔가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잠깐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는 놀라운 결정을 말했어요. 이 집을 마을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지요. 김 이장은 깜짝 놀라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했으니 이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지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이장이 아들에게 말씀은 했느냐고 걱정하자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아들은 이미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자신의 집만 보고 있더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아침 9시 서울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집을 기부했다는 소식에 당장 내려가자고 소리쳤어요. 민호도 놀라며 뭔 일이냐고 물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답니다. 오후 2시 민호와 며느리가 황급히 내려왔어요. 민호는 흥분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자신의 집을 자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미쳤다며 자식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느냐고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답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는 게 자식이냐고요. 민호가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어젯밤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땅값이 몇 억이라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자신들도 생활이 있다고 변명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생활이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물었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그들이 돈이 아쉬워서 자신을 챙겼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모셔왔는데 너무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었답니다. 모셔왔다고 하니 고생이 많았다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화를 내며 자신들을 너무 몰라준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이제 그만하자며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자신은 자신대로 살겠다고 했답니다. 민호는 후회할 거라고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지금까지가 후회였다고 답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그들이 떠났어요. 일주일 후 마을회관 터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이 집을 마을에 드리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요. 가족에게는 버림받은 늙은이이지만 이웃 여러분과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마을이 든든하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지요. 김 이장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집이 생겼다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마을회관 옆 작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좀 속이 편하다고. 돈 때문에 자식들을 고생시킬 일도 없다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김 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왔다며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감격했고 이장은 할아버지가 마음을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했답니다. 1년 후 가을, 새로 지어진 마을회관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여기 최영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SUV가 서 있었어요. 민호와 며느리가 차 안에서 그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중얼거렸고, 며느리는 들어가서 인사를 드릴까 했지만, 민호는 이미 늦었다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차가 떠나갔어요. 마을회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깨달았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외로웠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킨 아름다운 선택이었답니다.